국내에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멀리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는 재미난 과학 이야기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잠 못 자고 설레는 시즌이죠? 맞아요. 이맘때 되면은 축구 잘 모르는 사람들도 괜히 막 설레고 업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의상을 그렇게 네, 입고 오셨네. 오늘 주제가 축구입니까? 오늘 축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 약간 제 위주로 좀 털 수 있겠네요. 좋네요. 축구가 무슨 먼지입니까? 털개?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작부터 왜 이러세요? 오프닝부터. 갑자기 먼지 얘기가 왜, 예. 그게 안 되는 말이 네, 예. 아시아권에서 하면 괜찮은데 일본처럼 브라질에서 하고 그러면요. 체력, 이거 잘 비축해둬야 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진짜 선생님 같은 나이에는 체력 정말 잘 비축해둬야 됩니다. 아닙니다. 또래입니다. 똑같습니다. 또래라고요? 그쵸? 언제부터 나랑 또래니? 그래요. 또래였어요. 깜짝 놀랐네. 처음 봤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일단 커피를요. 사발로 들이킬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드링크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양문형 냉장고에 가득하게 이제 넣어서 체력을 좀 비축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큰일 나겠어. 아니, 정수 씨는 이 카페인의 힘을 빌린다. 그런 1차원적인 방법밖에 없습니까? 빌린다뇨. 예? 뭐 대출입니까? 카페인이 빌리게요? 예? 맞아요. 1차원적이라 말 너무 함부로 뭔가 하시네. 좀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피로회복제, 뭐 에너지 음료 이런 거 의존하는 거 괜찮은 건가요? 야, 이거 뭐 매력적인 방법은 뭐예요? 그런 걸 네. 오늘 낱낱이 쏙쏙들이 한 번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 표현이 좋네요. 오늘 약간 체력이 비축돼 있는데요. 됐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뭐 세 분께 제가 왠지 은근히 또 왕따 된 느낌이 초반부터 좀 있는데요. 아무튼 본격적으로 판도사 시작해볼까요? 판도사 스타터!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건강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일반식품 절대 헷갈리는 일 없을 테니 채널 고정하세요. 엄마들이 못 먹게 하는데요. 어렸을 때 피로회복제 그거 한 입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옆에서 굉장히 많이 졸랐는데 딱 2모금 남겨주시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맛이 있다고 자꾸 찾게 되는 피로회복제와 비타민 음료의 차이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하루 적정량은 과연 얼마? 그리고 안에 든 성분은 과연 무엇? 궁금하시죠? 자, 지금 시작하니 빨리 따라오세요. 네, 저도 사실 이거 음료 이렇게 마시면서 굉장히 궁금하긴 했거든요. 예, 우리 와이프가 날 사랑하나? 그 이후로 궁금했던 건데, 야, 이게 맛도 뭔가 비슷하고요. 느낌도 좀 비슷해요. 알듯 말듯한 그 차이를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푸는 그거 아시죠? 박스. 네,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피로회복제. 아무튼 아시죠? 뭔지 아시죠? 예, 방송이니까 다 말씀은 못 드려요. 그리고 이제 참 착하네요. 알피타백.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비타민 음료라고 우리가 좀 칭할게요. 근데 요게 살짝 맛은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가요? 이거는. 그것을 네. 지금 다 말씀드리긴 그렇죠. 네. 하지만 아이들한테 비타민 음료는 먹이는데요. 피로회복제는 못 먹게 하는 엄마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네, 맞습니다. 엄마들이 못 먹게 하는데요. 어렸을 때 피로회복제 그거 한 입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옆에서 굉장히 많이 졸랐는데 딱 2모금 남겨주시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약간 엄마를 너무 지금 원망하시는 그런 느낌인데.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숨어서 먹고 그랬거든요. 원래 숨어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고 원래 그래서 더 맛있었게 느껴졌을 수도 있나 봐요. 그래 지금부터 왜 그렇게 우리 엄마들이 이걸 정말 못 먹게 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알아보려면 네. 뭐죠? 성분 분석이죠. 성분 분석. 네. 매주 성분 분석을 해요. 약간 실험실 조수로 가시지 왜 여기 앉아 계시죠? 이제 전문가입니다. 예, 좋아요. 예. 오늘도요, 제가 똑 부러지는 성분 분석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직장인부터 수험생까지 피로가 쌓일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은 바로 피로회복 음료. 하지만 피로회복 음료도 모르고 먹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대로 피로를 풀려면 어떤 피로회복 음료를 마셔야 할까요? 궁금증을 풀어줄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양강장제랑 비타민 음료 2개 다 가져와 봤는데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면 일단 분석을 통해서 실제 성분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죠. 피로회복 음료계의 대표 주자 자양강장제와 비타민 음료. 성분의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팔린 양만 지구 50바퀴를 돌고도 남는다는 국민 자양강장제와 한 달 평균 3, 4천만 병씩 팔려나가는 비타민 음료. 두 음료의 샘플을 채취해 피로회복이 되는 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봤는데요. 자양강장제에는 이렇게 그 특정 카페인이라든지 타우린 성분들이 검출이 되었고, 비타민 음료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 특정 성분들이 없습니다. 검출이 안 되죠. 자양강장제의 주 성분은 무수 카페인과 타우린. 일반 카페인보다 강한 무수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해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타우린이 간을 해독해 피로를 풀고 심장 근육을 보호하는데요. 하지만 피로 회복에 좋다고 많이 먹는 건 금물. 제품에 명시된 복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잉 섭취 시에는 불면증이 생기고 신경과민이 되거나 아니면은 메스꺼움 또는 그 심장 박동수의 증가로 심장이 두근거림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 착하네요. 그렇다면 피로 회복 물질로 알려진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었다는 비타민 음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반 음료인 그 비타 음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품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질 관리로 이루어지면서 특정한 효능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제품들은 아닙니다. 무심코 마셨던 피로 회복 음료. 잘 골라 마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약외품 드링크와 혼합 음료로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마시는 자양강장제는 의약외품 드링크, 비타민 음료는 일반 혼합 음료에 속하는 겁니다. 의약외품 드링크는 제품에 표기된 피로회복, 자양강장 등의 효과가 있지만 약성이 강하지는 않은데요. 따라서 특별한 처방 없이 정해진 용법에 따라 복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일반 혼합 음료는 갈증 해소, 기분 전환, 당류 보충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인체에 대한 효능이나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의약외품 드링크로 착각하기 쉬운 에너지 음료도 알고 보면 혼합 음료라는 사실. 요즘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고카페인 음료 붕붕 드링크. 술, 담배와 달리 피로회복 음료는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돼서 카페인 과잉 섭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막 몇 개씩 먹게 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함으로 인해서 골밀도가 저하되거나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아니면 과잉 행동 장애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구입할 수 있어 오남용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피로회복 음료. 현명한 복용 방법은 뭘까요? 결국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효능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효능 효과를 담보로 해서 드시고 싶을 때는 의약외품을 선택하시고 단지 갈증 해소라든지 아니면 기분 전환 등이 필요할 때에는 일반 음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로회복 음료. 이제부턴 때와 장소가 아니라 목적과 효과에 따라 골라주세요. 네, 이 피로회복제 이거 정량을 지켜서 먹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자, 피로회복제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을 못 먹게 했던 겁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는 심장질환이나 수면장애, 환각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위험하죠. 네, 아이들은 당연히 마시지 않아야 하고 네. 어른들도 너무 자주 마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신 것처럼 하루 한 병 정량을 지켜주세요. 네, 좋아요. 약간 캠페인 느낌이 있어요. 야, 하루 한 병. 근데 이나 씨는 회식 때 소주나 정량을 좀 지켜주세요. 소주를 이렇게 여자가. 그런 걸 여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카페인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피로회복을 위해서 많이 먹으면 카페인을 먹으면 페인이 된다. 약간 이런 애드립을 그냥 무리수로 한번 던져봤어요. 라임 한번 맞춰봤고요. 근데 선생님, 그 피로회복제를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다 섭취니 뭐니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안 해도 되잖아요. 맨날 그 소리 하더라. 저번 주도 설탕 뭐 안 좋다고 하니까 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유행어예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유행어입니다. 밀고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먹으면 되잖아요. 예.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왜냐하면 숙취와 피로를 풀어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보신 것처럼 의약 외품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건 괜찮죠. 다만 과다 섭취, 많이 먹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와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렇죠. 매주 그냥 과유불급. 그렇죠. 예? 이건 뭐 항상 고정 멘트예요. 그죠? 과유불급. 진짜 영상 속에서요, 의약 외품과 일반 혼합 음료를 잘 가려서 먹어라. 뭐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먹어야 이게 우리가 잘 가려 먹는 거지? 이렇게 가리고 먹을 수 없죠. 안 먹히는데 가리고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도대체? 아, 정말 무리수가 또 있었네요. 미안해요. 예. 피로 회복제 같은 게 의약 외품이고요. 비타민 음료는 일반 혼합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의약 외품이란 약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용법, 용량을 지켜 먹어야 합니다. 네, 이 피곤하거나 각성이 필요할 때는 의약 외품을, 그리고 단순히 기분 전환을 원한다면 상큼한 혼합 음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둘이 잘 맞네요. 그리고 또요, 의약 외품은요, 일반 혼합 음료하고는 달리 식약처 고시를 통해서 제품의 효능 효과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설명서나 제품 뒷면을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예. 네, 피로 회복제는 약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편의점에서 뭐 특별한 규제 없이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주님들은 술, 담배 판매할 때처럼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 이게 확 오네요. 술, 담배 판매할 때처럼. 자, 그런데요. 사실 음료수에만 의약 외품이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의약 외품 말고 의약품은 뭔지 또 궁금한데 그런 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MRI 느낌으로 쫙 한번 훑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건 제가 네. 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약과 드링크제, 그리고 반창고 같은 소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구분해서 잘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찬 공부하러 가보실까요? 우리가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은 의약품일까요? 24시간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약은 의약 외품일까요? 알쏭달쏭한 약의 세계, 그것이 알고 싶어요. 약의 비밀을 캐러 한 걸음에 달려온 이곳. 오늘 우리에게 보다 쉽고 재밌게 약에 대해서 알려주실 정강희 약사님을 만났습니다. 종류도 천차만별, 열맞춰 위험 뽐내는 소화제들로 가득한데요. 하지만 같은 소화제라도 이들의 운명이 다릅니다. 네, 보기에는 같은 소화제인 것 같지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또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화제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소화제는 과연 어떤 걸까요? 정답이 어떤 거예요? 네, 정답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왼쪽이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화제고요. 오른쪽이 바로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건데요. 대개 약사와 상담을 한 뒤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일반 의약품, 약국 외에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의약 외품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같은 소화제가 두 종류로 나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의약 외품으로 지정된 소화제에는 어떤 특정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성분은 바로 현호색이라는 생약 성분의 소화제입니다. 이 현호색은 인부에는 투여 금기가 되어 있으므로 투여할 수가 없고요. 또 일반 의약품에만 첨가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국 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 외품에는 현호색을 쓸 수가 없습니다. 때론 성분에 따라서, 때로는 함유량에 따라서 약의 운명이 갈리는 건데요. 그래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꼭 나이에 맞는 용량이라든지 임산부의 의약품 복용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 소화제, 해열 진통제, 종합 감기약 등이 대표적인 일반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고 약국에 가서 받는 약은 전문 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전문의약품은 그 환자의 질병이나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용량이나 용법의 설정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서로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이 아닌 것은 의약 외품이라고 합니다. 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섬유로 만들어진 붕대, 마스크, 고무 제품으로 만들어진 반창고 등이 의약 외품에 해당됩니다. 의약 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강하지 않거나 아니면 직접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이 아닌 슈퍼나 일반 마켓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의약 외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편의점에서 의약 외품뿐 아니라 일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제보 접수. 어떻게 된 거죠? 네,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안전상비의약품입니다. 이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공휴일이나 아니면 야간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약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2012년 11월부터 마련한 제도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총 13개 품목인데요.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양리작용이 전문 의약품보다는 강하지 않아도 충분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1인이 동일한 품목 1개의 포장 단위로만 구입할 수 있고요. 또 12세 미만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쏭달쏭한 약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궁금증 풀리셨습니까? 건강과 직결되는 약, 무엇보다 바로 알고 먹는 게 중요합니다. 몰랐네요. 정말 몰랐네, 진정남 몰랐었네.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야, 몰랐어요.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이 아플 때, 소화가 안 될 때 먹는 거 있잖아요. 가스 병수. 가스병수. 왜냐면 친해요. 내 친구야, 지인이에요. 지인이 항상 속이 아프고 그럴 때 이게 이 친구 한 잔씩 먹고 하는데 가스병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건지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반창고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편의점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거를 일단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네요. 네, 그렇죠. 보통 주사약이나 먹는 약은 의약품, 그리고 붕대나 솜 같은 거는 의약 외품,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먹는 비타민제 하나로도 용도와 기능에 따라서 의약품, 의약 외품, 건강기능식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또 의약품에 비해 비교적 구매가 쉬운 의약 외품은요. 용기나 포장 첨부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표시사항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잘 살펴야겠네요. 그렇죠. 네. 의사나 약사의 처방전을 그게 대신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야.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 같은 경우에 원료 관리도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약전에 등재돼 있거나 허가된 원료만을 사용해야 하고요.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만 생산과 공급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의약품 중에서도요 전문 의약품이랑 일반 의약품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구분해라, 뭐 해라 이러면은 진짜 이렇게 머리 아파갖고 이제 채널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스병수랑 가스활병수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부채 모양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쉽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절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 지은 약은 대체로 전문 의약품, 그리고 약국에 가서 종합감기약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약사와 상담을 해서 사는 건 대체로 일반 의약품. 이렇게 구분하시면 쉬운데요.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병수 씨처럼 머리 아프다고 피하지 말고 잘 기억해 두시죠. 네, 네, 내가 피했네요. 미안합니다. 네.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게 약 살 때 시판된 지 적어도 5년 이상 된 약인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5년이나 됐다는 건 그만큼 검증된 약이라는 뜻이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5년 이상 된 개그맨인데 왜 검증이 안 됐죠? 아니, 왜 이렇게 슬퍼해요? 정말 미안할 것 같아요. 갖다 써주세요, 좀. 진짜,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건강기능식품 네. 어르신들 많이 먹잖아요. 이런 거는 뭐예요? 이게 흔히 약효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약품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제품이지만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식품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 애매한 부분 좀 있잖아요. 네. 보조제로 섭취를 하시고요. 많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정말 엄마가
하는 그런 말씀이네요. 아플 땐 병원 가라. 진짜, 진짜. 오늘 뭐, 황 약사님, 그리고 김 약사님 두 분 모시고 공부를 좀 했어요. 그렇죠? 정말 약사회에 가입해도 되는 만큼 정말 공부를 많이 해주시고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약 구입할 때 어떤 걸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총정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문가 선생님 나와주세요. 전문가 상의를 해서 정확한 약을 구매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약을 구매를 했을 때 복용법이나 여러 가지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약 안에 있는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제대로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하나가, 대개 이제 약을 나누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약물과 약물끼리 서로 중복돼서 위험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서로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나 음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옆 사람과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이 나누어 먹는 행동 절대로 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의성은 있기는 하나, 그 약을 그냥 내 임의대로 계속 반복해서 구매를 해서 복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니까 반드시 위험할 때 한두 번만 활용을 하시고 꼭 약국에 가서 약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증상을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짜 판도사를 하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책 읽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쩔 수 없지만 설명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때는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의한테 바로 달려가라. 예? 빨리 가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약 또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오남용하면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직결된 것이니만큼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런데 살짝만 아파도 약 찾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네네. 하지만 약에 의존을 심하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내성이 생기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힘들거든요. 그럼요. 아이의 약 복용은요, 부모님들이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정해진 용법, 용량을 지키게 하시고 증상이 어떤지 최대한 좀 많이 물어봐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약 처방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습니다. 약간 아이의 엄마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어디 숨겨놓은 아이가 있는 것처럼, 대치동에 정말 그런 아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더워. 나도 부모의 입장이고 아빠인데 약간 엄마의 입장으로 얘기해주고 전달력 아니, 좋네요. 조카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 좋아요. 진짜. 자, 여러분. 약 먹을 때는요, 주의사항 꼭 읽어보기. 예? 부작용이 생겼다고 느끼면 바로 병원 가기. 현재 먹고 있는 약이나 병력은 꼭 의사, 약사한테 말하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병 오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 지키기.